안녕하세요. 책사랑방입니다. 오늘은 부자의 언어 두 번째 시간, 존 소포릭 지음 이한이 옮김 윌북입니다. 오늘은 페이지 211페이지 명상 읽어드리겠습니다. 명상, 고요 속 깊은 깨달음. 정원에 있는 나무들 사이에는 늘 음악이 흐른다. 하지만 그것을 듣기 위해서는 고요해야 한다. 불을 일구는 정원사. 삶은 매일 새로운 요구를 해오고 따라서 부족한 시간 속에서 가장 필요한 건 명상이라고 정원사는 생각했다. 고요 속에서만 우리는 중심을 찾고 강점을 회복할 수 있다. 2달 동안 프레드는 몹시 바쁘게 지내면서 자신의 꿈을 피해 다녔다. 오늘 밤 나이 든 두 친구는 다시 한번 카드 게임을 하러 만났다. 정원사는 프레드에게 일생의 꿈을 추구하려고 밀어붙이는 걸 그만두기로 결심했다. 우리는 모두 스스로 운명을 선택한다. 프레드가 말했다. 그래서 새로 오신 젊은 목사님이 아이들한테 기도하는 법에 대해 가르치신다고? 수업 막바지에는 앉아서 신의 존재를 느끼라고 말씀하시고 애들은 15분 정도 죽음 같은 정적 속에 있고 솔직히 말해서 나조차 그 정도로 가만히 앉아 있는 건 어려운데 말이야. 팔딱팔딱 일어나고 싶을 것 같은데. 자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네. 정원사가 자기 카드를 응시하며 대꾸했다. 메리가 죽었을 때 나는 내면이 좀 망가졌었지. 혼자 있는 게 무서웠어. 소리와 움직임이 필요했고 뭔가가 늘 일어나고 있는 상태래야 했지. 적막한 걸 참을 수가 없었어. 그렇다면 지금은 그걸 다룰 수 있는가? 고요한 상태가 싫을수록 고요함이 더 필요해졌지. 적막한 게 무서울수록 움직임을 멈출 필요가 있었어. 결국에는 평화를 되찾으려고 명상을 했지. 명상을 하는지는 무척 몰랐네. 메리가 죽은 뒤로 시작했어. 명상으로 많은 걸 얻었다네. 명상을 하기 전에도 나쁘진 않았지만 명상은 더 효과적이었어. 어째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명상을 한 후로 하루하루가 더 나아졌어. 그냥 앉아서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건가? 자네가 아는 젊은 목사님이라면 나의 명상을 신의 존재를 느끼며 앉아있는 거라고 말하겠지. 하지만 그것과는 달라. 난 내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서 내 목적을 느끼면서 명상을 해. 때로 좌절을 느끼기도 하지. 그가 싱긋 웃었다. 이제는 걸으면서도 명상할 수 있어. 나는 매일 감사함을 느끼려고 하네. 적어도 그날 하루를 온전히 온몸으로 느껴. 프레드가 대답했다. 나도 마음을 가라앉히려고 애쓰지만 지옥불 위에 있는 것처럼 잠시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나도 똑같았어. 하지만 그때야말로 가장 고요하게 있어야 할 때야. 내면이 엉망진창이었을 때 약이 된 건 명상이었어. 침묵 속에서 나는 걱정, 스트레스, 감정, 문제들에 맞섰지. 내가 말할 수 있는 건 그게 늘 유쾌하지만은 않다는 거야. 내가 침묵으로부터 도망치는 건 당연한 거야. 정원사는 대답 없이 활짝 웃었다. 그가 하고 싶지만 할 수 없는 말은 명상이 프레드에게 꼭 필요한 것이라는 말이었다. 명상은 어쩌면 그가 난관을 타개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었다. 명상은 깊은 깨달음을 얻는 활동이다. 나는 방전된 배터리를 충전시키기 위해 명상을 했다. 당시 내가 일을 줄이면 됐을 거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내 목표는 경제적 자유였고 그 보상은 일을 줄이는 것으로는 얻을 수가 없었다. 가열차게 타오르는 촛불을 끄라는 충고는 필요치 않았다. 오히려 내게는 더 많은 초가 필요했다.
나는 몇 가지 소규모 사업을 하고 있었고, 나를 두들겨대는 스트레스에 매일 시달렸다. 과거에 나는 명상을 매일 해야 하는 의식으로 생각해 본 적은 없었다. 시간이 없었기 때문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건 부자들이나 하는 사치로 보였다. 그게 진실 같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건 불안하기까지 했다. 고분분투 중인 사람이 어째서 고요하게 있는 걸 바라겠는가. 하지만 곧 알게 되었다. 기도가 신을 바꾸지는 않는다. 다만 기도하는 자신을 바꾼다 라고 말한 키에르케고르가 옳았다는 것을. 나는 침묵 속에서 내면의 지혜를 감지하게 된다는 것을 배웠다. 매일 명상을 하자 사업적 현안들에 눈이 밝아지기 시작했다. 속도를 늦추고 집중했다. 내 본능, 직관, 침묵이 끌어당기는 곳이 어디인지 더 숙고했고, 압박 속에서도 자세를 흐트러뜨리지 않았다. 마음이 관리되자 온갖 경이로운 일들이 가능해졌다. 매일의 삶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넘겨버릴 수는 없었지만 명상을 함으로써 그것들을 뚫고 나갈 수 있었다. 또한 명상을 시작한 후로 엄청난 깨달음을 얻었다. 우리에게는 모두 원숭이 마음이 있다는 것이다. 원숭이 마음은 불교에서 사용하는 단어로 불안정하고 혼란스러운 상태를 말한다. 스티브 잡스는 말했다. 그저 앉아서 관찰하기만 한다면 자신의 마음이 얼마나 산만한지 알게 될 것이다. 마음을 진정시키려 애쓴다면 상태는 더 악화시킬 뿐이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마음은 진정될 것이고 미묘한 것들을 더욱 잘 듣게 되는 자리가 생겨난다. 그 순간 직관이 열리고 사물을 더욱 명확하게 보게 되며 지금 이 순간에만 존재할 수 있게 된다. 마음의 속도를 늦추는 것만으로 순간이 어마어마하게 확장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일 것이다. 잡스가 가장 좋아하는 책은 신비주의적인 어느 요기의 자서전이었다. 헤지펀드의 대부 레이 달리오도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제가 이룬 성공이 뭐든 전 그에 대한 가장 큰 원인으로 명상을 꼽습니다. 스트레스를 받거나 지쳤을 때 명상을 하면 다시 활력과 중심을 되찾게 됩니다. 명상은 우리를 차분하게 하고 머리를 맑게 해주며 우리는 도전적인 상황이 덮칠 때 닌자처럼 그 일을 다룰 수 있게 됩니다. 차분하고 사려 깊은 방식으로요. 중심을 지킬 때 감정에 장악당하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스트레스가 극심한 시기에 내게도 명상은 분별력을 유지하게 해주었다. 시간이 너무 빠르게 흘러간다 싶으면 나는 시계를 느리게 돌리기 위해 명상을 더 많이 한다. 시간은 날아가지 않는다. 만약 시간이 날아가는 것처럼 느낀다면 그건 게으르고 무심한 상태라는 신호다. 인생 수업, 명상. 배터리를 충전시키고자 명상을 시작했다. 고요 속에서 평정과 지혜를 발견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